공시를 보면 주가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의 변형인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시황 좀 많이 좀 다뤄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3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채널이죠. SBS 비즈 고수회전 라이브 방송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시 반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원하는 정보 그리고 알짜 레시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세종메디칼 그리고 아이큐어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전일 이 공시의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시장 안에 이 편입되어 있는 그리고 전일자 공시를 위주로 해서 제가 공시를 낱낱이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뭐 특정하게 내가 좀 답답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공시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정정 공시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시들은 사실 좀 다루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공시들 또는 이 공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아닌가 그런 어떤 판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좀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세종메디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메디칼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에 설립돼서 2018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의료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일회용 투관침,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개창기구, 각종 다양한 규격과 모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예요. 수술용 의료기기와 수술용 의료기기에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기들을 좀 집약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복강경 수술기구인 랩싱글 플러스 그리고 로봇 수술의 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회용 생체 검사용 도구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랩백입니다. 랩백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 회사는 병원 또는 대리점 등의 수요처 납품을 통해서 매출을 실현하고 있고 기존의 대리점을 통한 영업의 마케팅 대상을 통해서 새로운 영업 루트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요. 트로카 40.1%, 랩백 21.7%, 랩싱글 14.1%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타 매출 24%도 있고요. 최근 연간 실적입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80억, 영업손실 15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59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3%가 증가됐고 영업손실은 221%가 증가됐으며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사측은 종속회사의 영업부진, 이로 인해서 부실자산의 손상차손 그리고 영업비용의 증가로 손실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영업손실의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좀 더 증가됐다는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 좀 작용됐던 세종메디칼의 실적과는 좀 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상 기업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공시 좀 살펴볼 텐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2회차 전환 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뜻이죠. 전환 사채는 최초의 발행 당시에는 사채로서의 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 이 부과되는 워런트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행사 요건을 좀 갖게 되는데 가령 A 회사의 전환가액이 1,000원이다. 즉 행사가액 1,000원에 100억 원이 좀 발행이 됐는데 이후에 1년 이후에 회사의 주가가 2,000원이나 또는 3,000원에 주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면 주당 1,000원 내지 2,000원의 시세 차익이 좀 발생되는 셈이죠. 이때 사채권자는 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좀 전환하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배정받은 행사가액이 1,000원이었는데 1년 후 주가가 900원이라든지 뭐 800원 내지 1,000원, 1,100원 지금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큰 투자의 메리트가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한다면 회사의 상환 청구를 통해서 약정된 이자나 원금을 받아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총수는요 4,000
66만 6,445주입니다. 그런데 전환 청구된 행사 주식의 누계는 발행 주식의 4%에 해당되는 162만 5,423주입니다. 회사는 근본 행사 주식수가 미포함된 발행 주식 총수다라고 좀 밝혔고요. 하단의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별 전환 청구 내역은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9월 19일 2회차 전환사채 청구 금액은 33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주당 행사가액이 2,061원이고요. 162만 5,423주가 2022년 10월 11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채 전체 총량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텐데 33억 5천만 원의 전환 청구 이후에 회사가 현재 남아있는 사채 미전환 사채 잔액은 66억 5천만 원이 남게 되는 셈입니다. 전체 주식 수는 326만 6,589주다라고 회사는 밝혔는데 지금 결코 적지 않은 이 발행 주식 총수의 4%에 해당되는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신주로 좀 유통된다는 셈인데 제가 오늘 급하게 좀 준비를 하느라 아직 뭐 차트 제가 접속을 좀 못했는데 잠깐 좀 차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래야 좀 더 생동감이 좀 있게 되고 제가 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준비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접속을 해서요. 자, 오류가 났네요.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해서 지금 회사의 최근 차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메디칼 제가 오늘 시초가 지금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2배 이상의 실수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메디칼이죠. 네, 지금 3,810원이네요. 3,810원의 주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주당 2,000원대 이 전환사채 물량이 10월 11일 날 상장이 돼서 유통이 된다면 주가 가치의 희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상장일입니다. 2022년도 10월 11일에 162만 5,423주가 신주로 유통된다면 2,061원짜리의 2회차 전환사채가 유통이 된다면 단기 주가의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런데 10월 11일 날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권리 공매도라는 취지가 있죠. 10월 11일에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 즉 10월 11일에 이 영업일 전에는 우리가 세종메디칼 전환 주식에 대한 어떤 이 주가 가치 희석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이어서 뭐 최근 어떤 내용들 좀 보면 지금 세종메디칼 최근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양수도 소식을 좀 전해오면서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사실상 세종메디칼의 어떤 인수 이후의 시너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도 기대감도 조금 선행됐는데 최근에 지금 이 임시 주총도 연기가 되고 있고 경영권 변경 등에 관련된 계약 체결도 지속해서 지금 잔금 일정이 좀 연기되고 있죠. 최종적으로는 지금 2022년 10월 4일 주총을 통해서 경영권이 이전될 텐데 2022년도 9월 30일 잔금이 이행될 경우 지금 잔금 일자가 지속적으로 좀 연기되고 있다. 9월 16일에서 다시 9월 30일인데 이게 지금 한 2차례, 2회차 또는 3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인 중도 금액이 좀 줄고 있고 잔금 이행이 지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이 과연 경영권 변경이 최종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우려감도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형국인데 회사 내부에 어떤 이해관계적인 어떤 이 협의가 있었겠지만 지금 양수도 계약의 어떤 이전 2월 현상은 사실 우려감을 좀 갖기는 좀 충분하다. 이런 이 관점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 전환사채의 일부 전환권 청구 행사를 통해서 주식 해소가 좀 더 늘어난다는 것. 소위 냄새가 좀 난다. 세종메디칼은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뭐 최근에 코로나19 기대감만 좀 수반돼서 주가 좀 급등한 이후, 그리고 2021년도 실적은 코로나19의 수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영업 손실의 규모가 221% 증가됐어요. 손실의 규모가 221% 크게 증가됐다. 자, 이 포인트가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식을 열심히 샀어요.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실적은 전무하다는 것이죠. 기대감,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판매 호조가 좀 있을 것이다. 2020년도에는 실적 수반을 좀 해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021년도에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기조 하에서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엠의 양수도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수반한 주가가 바로 이 구간이죠. 7월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는 올랐는데 점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반납되고 있는 흐름. 자,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된 것인지 양수도의 최종적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반영되고 있는 형국 안에서 지금 이 대규모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구간은 맞다. 지금 차트상의 어떤 이 영역을 좀 보면 4,000원대, 4,100원대 지금 탄탄한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을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6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시그널입니다. 3,600원대까지는 주가 좀 하락할 수 있고, 만약에 3,600원을 이탈하는 10월 11일 이후에 주가 향방이 일부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주가가치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된다면 3,000원대 초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봅니다. 실적적인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카나리오 바이오엠의 인수에 따른 기대감만 반영된 주가 흐름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3,600원이 이탈된다면 전환 청구 행사 물량의 점진적인 어떤 반영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대비한 것이 좀 많지 않겠는가. 3,60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 아이큐어인데 어제 종토방 저희 그 기업공시 연구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던 지금 이 답답한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결정했던 유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지금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데 일단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입니다. 이 회사는 2000년 5월에 설립돼서 201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 사업은 패치형 의약품의 개발 그리고 이 제조와 화장품의 ODM 사업을 영위합니다. 위탁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한 위탁 생산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피 약물 전단 시스템에 관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패치형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도네페질 패치의 계량신약 국내 임상 3상에 최근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품목 허가 승인을 획득했고 2022년 올 8월에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약물 전달 시스템, 그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ISO 9001, ISO 14001 인증 획득을 통한 화장품 공장을 통해서 기초 화장품 그리고 마스크, OEM, ODM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제약 부분은 54.3%, 화장품 부분은 45.7%로 구분되고 있는데 최근 연간 실적은 매출액 642억 원, 영업손실 2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383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7%가 감소됐고 영업손실은 82.1%가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 215.9%가 좀 증가되면서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총판 계약의 전환, 종속회사의 매각과 화장품 브랜드 사업분의 이 철폐로 매출이 감소됐다라고 좀 밝히면서 손상 차손의 증가로 인한 손실이 증가했다고 좀 밝히고 있는데 손상 차손은 종속회사의 손실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종속회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2021년도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실 누계치가 단기 순손실에 좀 반영되는 손상 차손이 증가됐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부터 좀 이어서 볼 텐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무상 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상증자의 결정입니다. 유상증자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무상증자, 유상증자의 결정과 무상증자의 결정, 그런데 유무상증자의 결정 두 가지 증자를 같이 하는 케이스가 좀 드문 케이스죠. 먼저 유상증자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전체 총수가 1900만 1657주인데 최근 신주 1232만 6650주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조달된 자금을 시설자금 228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99억 원, 채무상환자금 477억 원을 좀 배정한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주주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미청약된 물량을 일반 대중에게 청약 유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6,490원입니다. 11월 30일 확정될 예정인데 아직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정 발행가액은 이 공시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와 다르게 무상증자도 함께 결정을 했는데요. 증자 이후에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3,132만 8,307주입니다. 즉 유상증자의 납입 이후에 발행이 예상되는 주식 3,132만 8,307주에 주당 0.2주, 한 주당 0.2주의 주식을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발행 예정 주식수는 623만 61주인데 2022년도 1월 1일 배당 기산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자, 이 기준일 굉장히 중요하죠. 신주 배정 기준일 안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증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납입일 관점에서 2022년 12월 15일을 체크했던 이 기준일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납입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한 주당 0.2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공시입니다. 지금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어제 휴스틸리 사례에서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었죠.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단기 악재로 작용되는 요인은 납입 이후에 바로 주식이 유통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우려감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악재로 좀 작용하는데 아이큐어의 이런 이 상황, 악재를 좀 의식을 했을까요? 한 주당 0.2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주주 달래기 또는 신주의 어떤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유치 관점에서 주주 달래기를 같이 좀 회사가 수립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이큐어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시그널이 좀 연출되고 있죠. 지금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아이큐어죠. 네, 지금 29.8%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한 6,840원인데 예정 발행가액 부근까지 좀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직 확정 발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된다면 예정 발행가액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큐어가 최근 이 유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강조드렸던 4번의 자금 조달의 목적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조달된 자금의 222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하겠다. 99억 원, 100억 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전체 조달되는 어떤 이 투자 금액 770억 원 규모인데 지금 대략 한 790억이네요. 7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에 322억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477억 원에 대해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 자, 이 여부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아닌가. 채무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달된 아이큐어의 전환사채 내지는 회사의 어떤 부채 상환 자금을 좀 사용될 텐데 반기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궁금하다. 어떤 상환의 이슈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보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회사가 발행했던 이 금액에 대한 어떤 전체 금액이 나오죠. 지금 회사는 2022년도 2월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 2842원짜리 전체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좀 발행한 바 있었습니다. 4회차 전환사채였는데 자, 이 부분이 477억 원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이번 유상증자 790억 원을 통해서 477억 원의 4회차 전환사채 물량을 모두 상환해서 소각할 것이다 라고 좀 유추되는 해석인데, 지금 477억 원에 대해서는 4회차 전환사채 대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을 통해서 회사는 이 신규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번 증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만약에 477억 원 상환하지 못한다면 2026년도까지 만기는 좀 남아있지만 어떤 채권자의 상환 이슈가 좀 불거졌다. 자, 이 여부에 따라서 아이큐어도 상환에 대응하는 이 자금 조달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모멘텀 관점에서 지금 아이큐어 올해 8월에 돈의 폐질 패치의 어떤 시판 허가 이후에 상업화라는 관점이 뭐냐면 셀트리온과의 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국내 식약처에서 지난해 11월 최종 임상 시험 성공 이후에 시판 허가를 좀 취취한 바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 돈의 폐질 패치가요, 치매 치료제 패치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약물들이 먹는 경구용 마시는 치매 치료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유통이 좀 됐는데, 지금 아이큐에서 출시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이 돈의 폐질 패치는요, 붙이는 패치예요. 사람 몸에 붙이는 걸로써 이 치료 효과가 좀 있다. 이게 중증 환자, 치매의 중증 환자들은 사실은 경구용 복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구용 이 복용치는 이 복용에 대한 어떤 이 시점과 복용 타이밍, 그 다음에 복용 기간까지 준수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도 좀 있지만, 패치는 가볍게 붙임으로써 치료 효과가 좀 있다. 지금 약물 관점에서는 이 경구용 이 패치제, 경구용 치료제보다 이 패치제의 어떤 가격 이 상승 요건이 아직은 돈의 폐질 패치 붙이는 치료제가 조금 더 가격은 비싸지만 본격적인 양산, 그 다음에 최근에 의료보험의 수가 적용 이후에는 거의 뭐 비슷해지는 어떤 가격 요인까지 가져간다. 자, 이 부분은 2022년도 하반기에 돈의 폐질 패치 가격 상승 요인이 저해되면서 오히려 판매량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실적의 반응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오히려 공급이 좀 더 늘어난다면 이 아이큐어의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반기 보고서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이죠. 경피 흡수제.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패치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치료제나 그 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의약품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구용이라고 하는 마시거나 복용하는 약물, 또는 주사 제형이라고 해서 정맥에 우리가 주사를 맞는 그런 치료제 이외에 이 회사는 패치제의 어떤 장점이 좀 있습니다. 경피 흡수제라는 것은 피부에 부착해서 피부에 부착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용도는 소염 진통제와 치매 치료제입니다. 캐팸 제놀 파워풀 외에 상표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 54.3%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 돈의 폐질 패치, 치매 치료제 패치제 판매 호조 부분이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에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제약 매출 비중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아이큐에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지난해 11월에 11월 주가가 바로 여기였는데, 요 구간이죠. 11월, 12월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오히려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수반되는데, 이게 기대감을 모두 다 수반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는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이 모두 다 반납된 흐름 하에서 지금 요 구간이죠. 12,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유지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치매 치료제의 어떤 이 모멘텀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 아이큐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될 것이다. 자, 이 기대감이 사실상 주가의 어떤 역행 흐름 때문에
우려가 물론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 상환 이슈가 불거지게 된 셈이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는 치매 치료 패치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게 된 이 배경이 아이큐어의 이 단기 모멘텀을 좀 저해시킨 요인이 아닌가. 저는 가격 조정은 당분간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봤는데, 관건은 아이큐어의 이 치매 치료제 패치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흥행할 수 있을까. 자, 이 여부인데, 저는 이 복용제보다 패치제로서의 어떤 치료 효과가 좀 더 확연하다면, 가격적인 어떤 이 경쟁력을 아이큐가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면 점유율은 저는 많이 확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의 40%가 마시는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패치제가 잠식하게 된다면 아이큐의 높은 성장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단기의 주가가치 희석을 불가피하는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추세선 9,900원대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응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손절의 의미도 없이 오늘 뭐 마이너스 20%부터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석하지만 여기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다. 다만 신규적 매수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유상증자의 대규모 신주가 발행된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2023년도 저는 상반기에 실적 회복, 즉 영업 손실에서 영업 이익으로 턴 어라운드하는 그 시점이 추세 전환의 이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하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 메디칼 그리고 아이큐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공시의 유형에 따라서 이 상징적 의미가 좀 분명히 있었죠.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또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 특히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가 가치의 희석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의 공시가 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움직임이 좀 둔하다면, 지금 뭐 이 공시 그렇게 악재는 아니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서는 주가에 작용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